이제 그만하세요. 아버지 장례 치르면서도 창피 좀 그만 주시라고요. 그리고 쾅! 장례식장에 울려 퍼진 뺨 맞는 소리.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이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제게 이런 말을 할 줄이야. 하지만 그 이야기는 잠시 뒤로 미뤄두고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제 이름은 김은주입니다. 올해 66살이에요. 40년을 해로한 남편을 떠나보낸 지 사흘째 되는 날의 이야기예요. 장례식장 빈소에 혼자 앉아있던 그날 저녁, 창밖으로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어요. 남편의 영정사진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평생 저만 바라보며 살아주셨던 그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여보, 나 혼자 이걸 어떻게 견뎌야 해? 목이 메어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갑작스럽게 가셨어요. 평소 건강하셨는데 심장마비로 한순간에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아침에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물어보시던 분이 그날 밤 병원 응급실에서 차가워져 계셨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진짜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거요. 문득 빈소 입구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돌아보니 아들 재훈이와 며느리 소라가 서 있었어요. 거의 1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어요. 재훈아. 반가움에 벌떡 일어나 아들에게 달려갔어요. 하지만 아들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차갑다고 해야 할까요? 저를 보는 눈빛에 반가움이 전혀 없었어요. 엄마, 그렇게 울면 안 돼요. 뭐라고? 아버지 돌아가신 거 슬픈 건 알겠지만 너무 큰 소리로 우시면 다른 분들한테 폐가 되잖아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남편을 잃고 오열하는 아내에게 할 말이 그거였나요? 재훈아, 엄마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때 며느리 소라가 나섰어요. 어머니, 저희 마음도 아픈 건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장례식장에서는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예의? 네, 다른 조문객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시끄럽게 우시면.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잃은 아내가 우는 게 시끄럽다니. 소라야, 내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 어머니, 제가 잘못 말했나요?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드린 건데. 조용히 하라고? 내 시아버지 장례식장에서? 그때 아들이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정말 그만하세요. 창피해요. 창피하다고? 네,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너무 과하게 우셔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키운 아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이거라니. 재훈아, 내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너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우는 게 창피하다고? 엄마, 슬픈 건 당연하지만 좀 자제해 주세요. 그때 며느리가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어머니, 정말 조용히 해주세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뭐라고? 아까부터 계속 큰 소리로 우시니까 다른 빈소 사람들도 나와서 보더라고요. 그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소라야, 내가 감히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쾅! 갑작스러운 소리에 빈소 안이 조용해졌어요. 제 뺨이 얼얼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때렸어요.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시끄럽게 울어대니까 창피하잖아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빈소 밖에서 조문하러 온 사람들이 숨을 삼키며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뺨은 화끈거렸고 마음은 그보다 더 아팠어요. 소라야, 너 지금 뭘 한 거니?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정말 너무하셨어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리는 걸 보고도 말리지 않았어요. 재훈아, 너는 뭐야? 내 아내가 엄마를 때리는데도 가만히 있을 거야? 엄마, 소라가 화낼 만했어요. 그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드는 거였어요. 재훈아, 정신 차려. 지금이 언제인데. 엄마, 우리도 창피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봐. 창피하다고? 내 엄마가 창피하다고? 조문객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어떤 분들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어요. 어떤 분들은 수군거렸어요. 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렸네. 요즘 며느리들이 너무 버릇없어. 그래도 장례식장에서 저런 일이 있어도 되나?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다른 반응들이었어요. 그런데 저 할머니도 너무 시끄럽게 울긴 했어. 맞아. 아까부터 계속 큰 소리로 울어서 다른 빈소까지 들렸어. 며느리가 좀 심했긴 하지만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는 집에 가버렸어요. 내일 발인 날 오겠습니다. 그 말만 남기고요. 혼자 남은 빈소에서 밤새 남편을 지키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남편을 잃고 슬퍼하는 게 잘못인 걸까? 다음 날 발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왔지만 저와는 거리를 두고 서 있었어요. 마치 저를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화장장에서 마지막 인사를 할 때도 혼자였어요. 아들은 형식적으로 절만 하고 돌아섰어요. 여보, 미안해. 제대로 된 장례도 못 치러드리고. 관 속의 남편은 평온해 보이셨지만 저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은주 씨, 아드님이 좋은 분이시네요. 어머니 모시고 사시려고 하신다면서요? 모시고 산다고요? 네, 며느리분이 그러시던데 어머니가 혼자 계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모셔가려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동네에 그런 말을 퍼뜨리고 다닌 모양이었어요. 며칠 후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주 씨 아들이 어머니 요양원 보낸다던데? 그래. 처음엔 모시고 산다고 하더니 며느리가 반대했나 보지 뭐. 그래도 요양원은 좀 그렇지 않나? 아직 멀쩡하신데. 요즘 자식들이 다 그래. 부모는 짐짝 취급이야. 귀가 따가웠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저희 집 사정을 다 아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고 얼굴은 헬쑥했어요. 내가 정말 폐가 된 걸까?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내려다봤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 저희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때는 모두 행복해 보였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그런데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아들이 집에 와서는 충격적인 말을 했거든요. 엄마, 우리하고 같이 사시는 게 어떨까요? 처음에는 반가웠어요. 아들이 결국 저를 모시려고 하는구나 싶었거든요. 정말, 재훈아, 엄마가 얼마나 고마운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요양원에서 사시는 거예요. 뭐라고? 엄마, 저희도 생각해 봤는데 집에서 모시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며느리가 거들었어요. 어머니, 요즘 요양원들이 정말 좋아요. 호텔 같은 곳도 많고. 너희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만약 넘어지시거나 아프시면 어떡해요? 그러면 너희가 돌봐주면 되지. 아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저희도 일이 있고, 소라도 직장 다니고,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면 도우미를 쓰든지. 엄마, 그것보다는 전문적으로 관리받는 게 나아요. 결국 제가 짐짝 취급당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저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재훈아, 엄마가 그렇게 부담스러우니? 부담스럽다는 게 아니라. 아니야, 솔직하게 말해. 엄마가 짐이지?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생전에 정리해둔 서류들을 뒤지다가 이상한 봉투를 발견했어요. 은주에게라고 쓰여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남편의 친필 편지와 함께 부동산 등기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부터 읽었어요. 사랑하는 은주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곁에 없을 거야. 미안해. 혹시라도 내가 먼저 가면 이 건물을 내가 지켜주길 바란다. 이 재산은 오직 너를 위해 남긴 거야. 재훈이와 소라가 뭐라고 해도 절대 넘겨주지 마. 이건 내가 평생 고생한 대가야. 자세한 건 변호사 김 선생한테 문의해봐. 사랑한다, 은주야. 등기 서류를 보니 서울 재개발 구역에 있는 상가 건물이었어요. 전혀 모르는 재산이었어요. 다음 날 바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가서 물어봤어요. 이 건물이 얼마나 될까요? 어머, 이거 대박 차리네요. 재개발 들어가면 보상금만 수십억은 나올 거예요. 수십억이요? 네, 지금도 20억 정도 할 텐데 재개발되면. 머리가 하얘졌어요. 남편이 그런 재산을 가지고 계셨다니.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이걸 알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정말로 혼자 이런 큰 재산을 감당할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사람들과 마주쳤어요. 평소보다 인사가 차가웠어요.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했지만 돌아오는 건 어색한 미소뿐이었어요. 마트 앞에서는 아예 피해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귀를 기울여 보니 충격적인 얘기들이 들렸어요. 은주 씨 아들이 어머니를 어떻게 대한다던데. 아, 장례식장에서 그랬다는 거? 응, 내가 직접 봤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리더라고. 세상에, 정말? 근데 어머니도 좀 심했다던데? 너무 시끄럽게 울어서. 그래도 장례식장에서 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맞긴 한데. 요즘 젊은 사람들 생각은 다르잖아. 사람들이 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제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들린 얘기였어요. 그런데 은주 씨 요양원 간다던데? 정말? 누가 그래? 며느리가 그러더라고. 시어머니가 치매 기미가 있어서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다고. 치매? 은주 씨가? 응, 요즘 깜빡깜빡한다던데. 가스불도 자주 켜놓고 그런다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며느리가 동네에 제가 치매라고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좋은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다던데. 에휴, 그래도 자식이 부모를 요양원에. 요즘엔 어쩔 수 없어. 맞벌이 부부가 치매 환자를 어떻게 돌봐? 그렇긴 하지만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났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집으로 돌아와서 거울 앞에 섰어요. 내가 정말 치매처럼 보이나? 깜빡거리는 게 그렇게 이상한가? 거울 속 제 모습은 확실히 늙어 보였어요.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더 늙어 보이는 것 같았고요.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아들이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응, 재훈아. 엄마, 요양원 알아보는 거 어때요? 뭐? 저희가 몇 군데 알아봤는데 정말 좋은 곳들이 많더라고요. 재훈아, 엄마는 아직 정정해. 엄마, 그게 아니라 혼자 계시기엔 위험해요. 위험하다는 게 뭐가 위험하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가스불 같은 거 깜빡하실 수도 있고. 바로 그거였어요. 며느리가 동네에 퍼뜨린 소문이. 재훈아, 엄마가 언제 가스불을 깜빡했다고 그래? 엄마, 그런 게 아니라 혹시나 해서요. 혹시나가 아니라 소라가 동네에 소문낸 거 알고 있어. 뭐요? 엄마가 치매에 기미가 있다고, 가스불도 깜빡한다고.
그런 소문 냈잖아. 아들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엄마, 그건 뭐야? 사실이야, 아니야? 소라가 걱정해서 한 말인 것 같은데요. 걱정? 걱정이면 왜 엄마한테 직접 말하지 않고 남한테 이야기해? 엄마, 화내지 마세요. 저희도 다 엄마 생각해서 엄마를 치매 환자 취급하는 게 생각해서 하는 일이야? 엄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남편 사진을 보며 한참을 울었어요. 여보, 당신 없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해. 아들마저도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하나씩 내려다봤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 가족여행을 갔을 때, 아들 결혼식 때, 모든 사진에서 행복해 보였던 저희 가족. 하지만 지금은 그 행복이 모두 거짓말 같았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슈퍼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은주 씨, 잠깐만요.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며느리분이 여기저기서 이상한 얘기를 하고 다니던데요. 이상한 얘기요? 은주 씨가 요즘 정신이 없으시다고. 혼잣말도 많이 하시고 밤에 이상한 행동도 하신다고. 뭐라고요? 그리고 폭력적이 되셨다고도 하더라고요. 화나면 물건을 던진다든지. 그런 일은 없어요. 저도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분이 워낙 구체적으로 말하니까 다른 분들이 믿는 것 같아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저를 모함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이런 소문이 퍼지면 집으로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혹시 정말로 제가 이상해 보이나? 치매 환자처럼 보이나?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아들과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소라야, 내가 동네에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 거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치매라고, 폭력적이라고, 그런 말하고 다니잖아. 어머니,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없다고? 옆집 아주머니가 직접 들었다는데? 그때 아들이 나섰어요. 엄마, 소라가 그런 말을 할 리 없어요. 재훈아, 너도 아내 편들 거야? 편든다는 게 아니라 엄마가 오해하신 것 같아요. 오해? 내가 뭘 오해했다는 거야? 며느리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슬퍼요. 저는 정말 어머니 걱정해서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녀. 거짓말이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요즘 이상하세요. 뭐? 어제도 밤에 혼잣말 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부엌에서 뭔가 깨지는 소리도. 그런 일 없었어.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그 순간 정말로 무서워졌어요. 혹시 정말로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을 한 건 아닐까? 재훈아, 엄마가 정말 그랬니?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걱정돼요. 정말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병원? 치매 검사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가능하다고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어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 너희들 계획한 거지? 뭐요?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한 거야. 엄마, 무슨 말씀을? 소라가 동네에 소문내고 너는 그걸 뒷받침해주고.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제 추측이 맞다는 걸.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간 후 저는 남편이 남긴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재훈이와 소라가 뭐라고 해도 절대 넘겨주지 마. 남편이 이미 알고 계셨던 걸까요? 아들과 며느리가 이럴 거라는 걸. 다음 날 아침 일찍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남편이 편지에 적어둔 김 변호사를 만나러요. 안녕하세요, 김은주입니다. 남편 박철수가 아, 박 사장님 부인이시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남편이 뭔가 맡겨둔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변호사가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먼저 유 원장부터 보시죠. 유 원장요? 네, 박 사장님이 정식으로 작성하신 유 원장입니다. 유 원장을 읽어보니 충격적이었어요. 모든 재산을 제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이게 정말인가요? 네,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한 유 원장입니다. 공증도 받으셨고요. 그런데 재산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부동산이 총 3건, 예금이 12억, 주식이 8억. 총 약 50억 정도 됩니다. 숨이 막혔어요. 남편이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셨다니. 어떻게 이런 큰 돈이. 박 사장님이 젊었을 때 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때 벌어둔 돈을 꾸준히 투자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제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마도 부인께서 걱정하실까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변호사가 봉투를 하나 더 꺼냈어요. 이건 부인께서 위험에 처하실 때만 열어보시라고 하셨어요. 위험에 처한다는 게 아들분이나 며느리분이 부인을 괴롭힐 때요. 남편이 정말 모든 걸 예상하고 계셨던 거네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갑자기 50억 원이라는 거대한 재산의 주인이 되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아들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벌써 와 있었나 보네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변호사 사무실. 변호사요? 왜요? 내 아버지가 남긴 게 있다고 해서.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아버지가 뭘 남기셨는데요? 그냥 몇 가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엄마, 혹시 유산 관련된 얘기인가요? 왜? 저희도 아버지 자식인데 알 권리가 있잖아요. 며느리가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니. 투명하게 공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투명하게? 네, 나중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요. 그들의 속셈이 뻔히 보였어요. 유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재훈아, 내가 지금까지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 엄마, 그건 장례식장에서 엄마를 때린 며느리 앞에서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때는 상황? 무슨 상황이면 시어머니를 때려도 되는 거야? 며느리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정말 죄송해요. 지금 와서 사과? 어머니,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아들도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효도하겠어요. 갑작스러운 태도 변하였어요. 분명 유산 때문이었어요.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니? 엄마, 저희가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뉘우친다고? 네, 그래서 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시려고 해요. 모신다고? 며느리가 나섰어요. 어머니, 제가 직접 모시겠어요. 회사도 그만두고. 이제야 본색이 드러나는군요. 유산을 노리고 있는 거였어요. 소라야, 내가 왜 갑자기. 어머니,
저 정말 반성했어요. 시어머니를 때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는 뭐였어? 엄마를 치매 환자라고 소문낸 것도 반성하는 거야? 그것도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아들이 거들었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달라졌어요. 앞으로는 엄마만 생각하고 살겠어요. 갑자기 왜 이래?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정신을 차렸어요.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거짓말 같았어요. 분명 유산 때문에 이러는 거였어요. 재훈아, 솔직하게 말해. 유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아니에요, 엄마. 정말 뉘우쳐서. 그럼 유산이 없다면 어떻게 할 거야? 순간 아들이 말을 못했어요. 유산이 전혀 없어도 엄마를 모실 거야? 당연하죠.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간 후 남편이 남긴 두 번째 봉투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또 다른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은주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재훈이와 소라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을 거야. 유산 때문에 말이야. 속지 마라.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 다만 돈이 필요할 뿐이야. 그들의 본 모습을 확인하고 싶다면 유산이 없다고 말해봐라. 그럼 진짜 얼굴을 볼 수 있을 거야.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정말 모든 걸 꿰뚫어 보고 계셨던 거네요. 며칠 후 아들이 또 왔어요. 이번에는 며느리와 함께가 아니라 혼자였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응, 엄마, 저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앉으면서 아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제가 너무 못된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그 후에도 눈물까지 글썽이고 있었어요. 재훈아, 갑자기 왜 이래? 엄마, 제가 정신을 차렸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해요. 엄마,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정말 잘해드릴게요. 하지만 남편의 편지 내용이 떠올랐어요. 진짜 얼굴을 확인해 보라고 했잖아요. 재훈아, 그런데 말이야. 네. 아버지가 유산을 별로 안 남기셨어. 네. 아들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뭐라고요? 응, 집하고 약간의 예금 정도. 그것도 장례비 쓰고 나니까 별로 없어. 그럴 리가요. 아버지가 사업하셨는데 그게 다 망했나 봐. 빚도 좀 있는 것 같고 아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빚이요? 응, 변호사가 그러던데 몇 억 정도? 몇 억이요? 그래서 집도 팔아야 할 수도 있어. 그 순간 아들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엄마, 그럼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응. 그럼 저희가 엄마를 어떻게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뭐? 아니, 그게 아니라 재훈아, 유산이 없으면 엄마 모시기 싫어져?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뭐? 저희도 애들 키우고 대출금도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역시 그랬어요. 유산이 있을 때만 모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라고? 그게 요양원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요양원? 네, 전문적인 케어도 받으시고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 거였어요. 재훈아, 방금 전에 뭐라고 했어? 네, 정말 많이 반성했다고 엄마만 생각하고 살겠다고 하지 않았어? 그건 유산이 없으니까 말이 바뀌네. 아들이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엄마, 저희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현실? 방금까지는 엄마가 소중하다고 했잖아. 소중하긴 하지만 돈이 없으면 어떻게 모셔요? 결국 솔직하게 말하는군요. 그럼 유산이 있었으면 모셨을 거야? 당연히 모셨죠. 돈 때문에? 돈도 중요하잖아요, 엄마.
내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엄마 때린 며느리도 용서할 만큼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저희가 너무 현실적이어서. 현실적? 그게 현실적인 거야? 엄마를 모시려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럼 돈이 없는 부모는 버려도 된다는 거야? 버린다는 게 아니라 요양원이 더 나아요. 누구에게? 엄마한테요. 전문적인 케어도 받으시고 내게 부담이 안 되니까 너한테 나은 거 아니야? 아들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재훈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엄마, 내가 낳고 기른 자식이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고? 소라도 반대하고 애들도 키워야 하고 소라가 반대한다고? 네, 경제적 부담 때문에. 그럼 내 아내 말이 내 엄마보다 중요한 거구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아들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엄마를 모시기엔 너무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그것도 있고 정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 엄마가 요즘 좀 뭐 까다로워지신 것 같아서. 까다로워졌다고? 네, 예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재훈아,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알아요. 하지만 뭐? 그래도 너무 예민하시고. 예민하다고? 네, 작은 일에도 화내시고. 작은 일? 며느리가 시어머니 때린 게 작은 일이야? 그건 소라가 잘못했지만 엄마도 좀 이해해 주시면.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네, 나가라고. 엄마, 당장 나가. 아들이 망설이더니 결국 일어났어요. 엄마, 화내지 마세요. 나가. 그럼 요양원 알아볼게요. 알아서 해. 아들이 나가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정말 이런 아들을 키우려고 평생을 바친 걸까요? 그날 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요양원 좋은 곳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문자를 보고 더 화가 났어요. 마치 자신들이 저를 위해서 해주는 일인 것처럼 말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다는 걸요. 남편도 없고 자식들도 저를 버렸고 정말 의지할 데가 없어졌어요. 그때 남편이 남긴 마지막 편지가 생각났어요. 아직 읽지 않은 편지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가장 어려울 때 읽어보거라고 적힌 편지요.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았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USB 하나와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은주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재훈이와 소라의 본 모습을 봤을 거야. 실망스럽겠지만 이게 현실이야. 하지만 절망하지 마라. USB를 컴퓨터에 꽂아봐. 내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선물이 있어.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화면에 남편이 나타났어요. 은주야, 안녕.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마 많이 힘들었을 거야. 남편의 목소리를 듣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재훈이와 소라가 널 실망시켰지? 예상했던 일이야.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태도가 완전히 다를 테니까. 정확히 맞았어요. 은주야, 사실 나는 50억이라는 돈보다 더 중요한 걸 너에게 남겨주고 싶었어. 더 중요한 거? 바로 존엄성이야. 내가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힘. 그래서 이 모든 재산을 오직 너에게만 남기기로 했어. 재훈이에게는 이미 충분히 해줬거든. 대학 등록금, 결혼자금, 집 사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좋은 아들이었는데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소라와 결혼한 후부터 달라졌지. 돈에만 관심을 갖게 되었어.
그래서 결정했어. 모든 재산을 너에게만 상속하기로. 은주야, 이제 당당해져.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영상이 끝났어요. 다음 날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부인, 내일 유언 공개식이 있습니다. 아드님도 오시겠다고 하시네요. 유언 공개식이요? 네, 법적으로 상속인들에게 알려야 해서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이미 와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밝게 인사했어요. 아마 유산이 있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에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고 박철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모든 재산은 아내 김은주에게 상속한다. 네. 아들과 며느리가 동시에 소리쳤어요. 모든 재산이라니. 그럼 저희는? 변호사가 계속 읽었어요. 아들 박재훈에게는 상속하지 않는다. 이미 충분히 지원해 주었기 때문이다.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버지가 저를 완전히 배제하셨다고요? 그리고 며느리 소라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요? 며느리 소라는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를 때렸다. 이런 사람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그때 일을 이렇게까지. 또한 동네에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라고 소문낸 것도 용서할 수 없다. 어떻게 하셨죠? 박철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언을 남기신 겁니다. 아들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이거 진짜예요? 진짜야. 그럼 정말 50억이 다 엄마 거라고요? 그래.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또 바뀌었어요. 엄마, 축하드려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속지 않을 거예요.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니? 엄마를 축하해 드리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요양원 보내려고 했잖아. 그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눈치를 봤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뭘 잘못 생각했어? 엄마를 모시는 게 당연한 건데. 돈을 핑계로. 핑계?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이제부터는 정말 잘해드릴게요. 며느리도 나섰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반성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런 일? 시어머니를 때린다든지, 나쁜 소문을 낸다든지. 너희들 정말 웃기네. 네. 유산이 있으니까 갑자기 태도 바꾸는 거 너무 뻔해.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언제부터? 유산이 있다는 걸 알고부터? 아들이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재훈아, 솔직하게 말해. 유산이 없었으면 어쨌을 거야? 그건 요양원 보냈을 거지? 그렇지?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솔직한 게 좋아. 엄마, 이제 알았어.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그 애들은 정말 돈밖에 모르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이렇게 큰 재산을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도 걱정됐어요. 며칠 후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매일같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엄마, 안녕하세요. 문을 열자마자 며느리가 환한 미소로 인사했어요. 손에는 비싼 선물까지 들고 있었어요. 이거 뭐야? 어머니 드시라고 사온 보약이에요. 몸에 좋다더라고요. 갑자기 왜? 어머니 건강이 걱정되어서요. 아들도 나섰어요. 엄마, 저희 집으로 오세요. 방도 새로 꾸며놓았어요.
방? 네, 어머니 전용 방이요. 화장실도 바로 붙어 있고 햇볕도 잘 들어요. 갑자기 어머니를 모시려면 준비를 해야죠. 며느리가 거들었어요. 어머니, 제가 회사도 그만뒀어요. 회사를 그만뒀다고? 네, 어머니 모시는 게 더 중요하죠. 언제? 어제요. 어제 그만뒀다고? 네, 부장님께 말씀드리고 바로 사표 냈어요. 이상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럴 리 없잖아요. 너희들 뭔가 꿍꿍이가 있지? 꿍꿍이라뇨? 갑자기 이렇게 잘해주는 이유가 뭐야? 어머니를 사랑해서요. 사랑? 네, 정말 사랑해요. 언제부터?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장례식장에서 나 때린 게 사랑이야? 며느리가 당황했어요. 그건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는 걸 언제 깨달았어? 유산이 있다는 걸 알고부터요. 솔직하네요. 그럼 유산 때문에 잘해주는 거네?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아들이 나섰어요. 엄마, 저희가 반성했어요. 뭘 반성했어? 엄마를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것을요. 언제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 그동안 돈만 생각했어요. 지금도 돈 생각하고 있잖아.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럼 유산 포기해봐. 네. 내 유산을 너희들이 포기한다고 서류 써봐. 그건 못하겠지? 엄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며느리가 나섰어요. 어머니, 저희는 정말 어머니가 소중해요. 돈 때문이 아니라요. 그럼 증명해봐. 어떻게요? 유산 상속 포기 서류에 서명해봐. 그건 좀 역시 못하는군요. 너희들 정말 뻔해. 엄마, 오해예요. 오해? 뭐가 오해야? 저희가 정말 뉘우치고 뉘우쳤으면 증명하라고. 엄마, 그렇게 하시면 너무해요. 내가 너무하다고? 네, 저희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데. 정성? 이게 정성이야?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지금 우는 게 진심이야? 네, 정말 진심이에요. 그럼 장례식장에서 올 때는 가짜였고? 그건 시어머니가 남편 잃고 우는 게 시끄럽다고 한 게 진심이었고? 며느리가 더 크게 울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금 우는 것도 돈 때문이지?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이야? 정말, 정말 죄송해서요. 하지만 믿어지지 않았어요.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뉴스에서 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김모 씨 66세는 최근 남편의 유산으로 5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특히 재개발 예정 지역의 건물은 보상금만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떻게 언론에 알려졌을까요?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왔어요. 혹시 김은주 씨시죠? 저희는 신문인데요. 김은주 씨 인터뷰 요청차 전화드렸습니다. 부동산 투자 상담을 해드리고 싶어서요.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이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어요. 혹시 김은주 씨 맞으세요? 저희 아는 사이인데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무서웠어요. 갑자기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는 게. 그런데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재개발 예정인 건물을 직접 보러 간 날이었어요. 건물에 도착하니 세입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건물주님이시죠? 네. 저희가 할 말이 있어서 기다렸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따라갔어요. 저희 가게는 3대째 여기서 운영하고 있어요. 3대째요? 네,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재개발되면 저희는 갈 곳이 없어요. 보상금은 받으시잖아요.
보상금으로는 다른 곳에 가게를 차릴 수 없어요. 왜요? 터무니없이 적거든요. 다른 분도 나섰어요. 저는 여기서 30년째 식당을 하고 있어요. 30년이요? 네, 단골 손님들도 많고, 여기가 제 인생의 터전이에요. 그런데 나가야 한다는 거죠? 재개발되면 어쩔 수 없죠. 그분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할머니, 저희를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도와달라니. 재개발을 막아주시거나 아니면 충분한 보상을 해주시거나 제가 어떻게 할머니가 건물 주시잖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돈을 얻는 만큼 다른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는 걸.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 부탁드려요. 저희가 갈 곳이 없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내가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들이 불행해져야 하는 건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세입자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며칠 후 아들이 또 왔어요. 엄마, 재개발 승인 났어요. 뭐? 우리 건물 재개발 최종 승인 났다고 너무 기뻐하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정말 대박이에요. 재훈아, 보상금만 300억은 나올 거래요. 그런데 세입자들은 어떻게 해? 세입자들요? 보상받고 나가면 되죠. 나갈 곳이 없다던데. 그건 저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뭐라고? 엄마, 사업이란 게 그런 거예요. 사업? 네,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봐도 상관없다는 거야? 상관없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다고? 네, 개발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재훈아,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다. 엄마, 현실을 봐야죠. 현실? 네, 돈이 중요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뭐가요? 사람이야. 엄마, 너무 감상적으로 생각하세요. 감상적? 네, 사업에서는 냉정해야 해요. 그럼 세입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알아서 하겠죠. 알아서? 엄마, 저희가 다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 말을 듣고 확실히 깨달았어요. 제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날 밤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이런 애였나? 언제부터 이렇게 냉정해졌을까?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정말 이 돈을 가져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러던 중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재개발로 인해 쫓겨난 상인들이 집단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만났던 그분들이 나와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여기서 장사했는데 하루아침에 쫓겨나라니. 보상금으로는 다른 곳에 가게를 낼 수도 없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밤 결심했어요. 다음 날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재산 일부를 기부하고 싶어요. 기부요? 네,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무슨 재단을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재단이요. 얼마나 기부하실 생각이세요? 절반 정도요. 25억 원요? 네. 정말 하시겠어요? 네, 확실해요. 며칠 후 재단 설립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아들이 집에 찾아왔어요. 엄마, 정신 나갔어요? 뭐? 25억 원을 기부한다고요? 그래. 왜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엄마, 그럴 여유가 어디 있어요? 여유? 네, 엄마도 나이 드시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도 충분해. 충분하지 않아요. 아들이 소리쳤어요. 재훈아, 왜 그렇게 화내? 엄마 돈인데 왜 남한테 줘요?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거야.
그래도 가족한테 먼저 생각해야죠. 가족? 네, 저희한테도 돈이 필요해요. 너희한테 왜 돈이 필요해? 애들 교육비도 들고 집 대출도 있고 그건 내가 벌어서 해결해야지. 엄마, 너무하세요. 내가 뭘 너무해? 며느리도 나섰어요.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 자식인데. 자식? 네, 당연히 유산을 받을 권리가. 권리? 무슨 권리?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내가 다 물려받았어. 유언장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 그래도 뭐? 정말 25억 원이나 기부하실 거예요? 그래. 며느리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왜? 저희가 정말 잘할게요. 잘한다는 게 뭐야? 어머니 모시고 효도하고 돈 때문에?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뭐? 사랑해서요. 사랑? 네, 정말 어머니를 사랑해요. 하지만 믿어지지 않았어요. 소라야, 내가 언제 나를 사랑했어?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장례식장에서 때린 게 사랑이야? 그건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는 걸 언제 깨달았어? 지금이요. 지금 돈이 없어진다는 걸 알고 나서 며느리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너희들 정말 한심해. 엄마, 나가. 엄마, 제발. 나가라고. 아들과 며느리가 울면서 나갔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전화가 계속 왔어요.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엄마, 저희가 진짜 뉘우쳤어요. 하지만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한 달 후 재단 설립이 완료됐어요. 김은주 희망재단이라는 이름으로요.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와주었어요. 재개발로 피해를 본 상인들,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 그리고 언론사 사람들까지 재단을 통해 어려운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무대에서 인사말을 할 때 정말 뿌듯했어요. 그때 한 아이가 꽃다발을 안겨주며 말했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할머니 덕분에 저희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아, 이거구나. 진짜 행복이. 무대에서 내려와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사진 속 남편이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나는 피부치 가족에게 버림받았지만 이제 진짜 가족을 찾았구나. 재단을 통해 만난 사람들, 도움을 받는 사람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 이분들이 제 진짜 가족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서 말했어요. 여보, 이제는 제가 당신의 뜻을 이어갈게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갈게요. 창밖으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 같았어요. 6개월 후 재단은 많은 사람들을 도왔어요. 재개발로 피해를 본 상인들에게는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줬고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돈이 아닌 사람들의 웃음에서 찾은 행복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가끔 연락을 하지만 예전만큼 집착하지는 않아요. 아마도 제가 돈을 기부한다는 걸 알고 포기한 것 같아요. 그게 다행이에요. 이제 저는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이 남겨준 건 돈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자유와 존엄성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어요. 오늘도 재단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웃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진짜 행복입니다. 여러분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행복을요.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처럼요.